네, 저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차규근 정책위 의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의장님이 근로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이른바 소득세 물가 연동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 네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방안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비판하신 걸까요? 먼저 그 재정 상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2년 연속 지금 86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네. 그 감세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소득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법인세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에 법인세가 103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작년에는 62조. 많이 줄었죠. 예, 그게 윤석열 정부 물론 뭐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규모 부자 감세, 법인세에도 이제 그 요율을 낮췄고요.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강령에서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정부 연설에서도 A부터 F까지 그 AI, 바이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세수 부족이 2년 연속 발생을 하고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세는 기본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또 물가 연동제 같은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에 그 혜택은 보통의 그 월급쟁이보다는 고소득 그 고액 연봉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용이 33%에 달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연동제가 도입되면은 이런 세수 면세자 비중이 늘어나 가지고 그 과세 기반이 약화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똑같이 지금 재정 상황에 있어서 이 마찬가지 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완화해야 된다. 또한 그 기본 공제나 공제 기준이 한 27, 8년 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전자는 이제 민주당은 반대하는데 그 기본 공제나 배우자 공제 기준 완화는 민주당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자의 같은 경우는 우리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 또는 하는 그런 어떤 이 세제로서 소득세와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세율이 전 세계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득세율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오늘 표도 하나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저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요입니다. 보시면은 상속 증여세가 낮은 편이지만 소득세가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낮고 그래서 소득세와 상속 증여세를 합한 요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경우에 그 실효 상속세율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총 상속 재산가액 우리가 뭐 100억 자산가가 사망했다라고 할 때 그 총 상속 재산가액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 상속세율이 한 21% 정도가 되고요. 또 공제하고 이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한 36% 정도입니다. 이런 실효세율도 그렇게 이제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 하나하나의 어떤 세목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교각 사루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나 상속세 모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감세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회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토탈 패키지로 놓고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그저께 예. 국민의힘의 뭐 토론 상속세 관련 토론을 제안을 하셨는데 예. 또 그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갖다가 이제 뭐 밝히고 또 뭐 예. 누구로 할 것이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예. 이 하나의 세목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 또 이 세금은 특정 양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저출산 고령화, 또 양극화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그 세제 전반적인 개편을 이 특위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민주당하고 입장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소득 대체율의 경우에 민주당이 45%, 뭐 최대 44에서 45. 44에서 예. 뭐 국힘은 뭐 43이었다가 작년에 또 42까지 내려가고 네, 자동 네. 안정 장치까지 뭐 이게 가미하는 또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또 자동 안정 장치에 대한 약간 좀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다가 시민사회단체 상당한 비판을 제가 했는데 네. 그 자동 안정 장치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도 중요하지만 자동 안정 장치는 그 자동 삭감 장치로서 네. 좀 거치기를 말하자면은 절대로 이 도입돼서는 안 되는 연금 계약이죠. 연금 계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계엄. 예. 예. 상당히 절대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예. 왜 안 되는 겁니까? 상당히 이 연금액이 그 계산에 의하면 17% 정도 그 감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로 도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깎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홈페이지에서 예. 일반 연금과 다른 점이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홍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장점을 이게 장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 있는 예. 그런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똑같은 액수의 그 연금을 받더라도 이제 물가 상승이 많이 있으면 사실상 깎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 김선민 대표 대행은 50%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를 했던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게 저희 기본 입장은 21대 국회 때 네. 국회에서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500명의 이제 국민 패널들 구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연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소득 보장안이 채택이 된 안이 이 소득 보험료율 13%더 내고 더 받는 50% 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국민들의 그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조국 혁신당 안팎에서 이제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냐면 어떻게 조국 혁신당이 담당을 해야 되는 몫에서 이전에 어떤 진보당, 네네네. 진보 계열의 어떤 정당이 했던 네네. 그런 어떤 사회민주주의 요소라고 할까 이런 것까지 조국 혁신당이 담보를 해줘야 된다. 네네네. 이런 목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개별 정책 사안에 대한 입장을 네네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사회권 선진국을 네. 강령으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평가를 하자면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진보를 지향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속세나 소득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네네. 말 그대로 그럼 중도 보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좀 최근에 그 움직임은 네. 뭐 이재명 대표님 본인께서도 민주당은 뭐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민주당 좀 스펙트럼이 좀 넓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뭐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또 그렇게 규정을 하신 걸로 저도 뭐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확실한 색깔 차이가 있다. 혹시 이런 강조점입니까? 말씀하시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그 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이런 정책 행보가 결국은 그 중도 표심 공략용이다. 네. 선거를 염두에 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민주당은 이 그 방향에서 지금 유턴을 하거나 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는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민주당에서 예. 지금 뭐 탄핵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뭐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조만간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뭐 선거를 염두에 둔 네. 뭐 이런 뭐 움직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조국 혁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권 예. 선진국을 지향하는 예. 진보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좀 비워주는 그 공간에 음. 저희가 진보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도 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향후의 대선에서도 저희가 연대하고 경쟁하면서 좌우의 날개로서 이렇게 연대하면은 헌정 파괴 세력을 저희가 이렇게 대처하는데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내란 종식 연대의 틀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만약에 선고가 나오고 네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내란 종식 연대가 정책 연대로 네네네. 차기 권력 창출과 연결되는 정책 연대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거기서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 네네.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네네. 조정이 될 수 있는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원탁 회의가 네. 이제 지난 주에도 그 야당의 이제 대표들 다 모여서 원탁 회의 그 이제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위원회가 이제 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런 뭐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조국 혁신당만의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회권 선진국을 뒷받침하는 이런 정책들을 그 틀에서 적극적으로 추창할 예정입니다. 그 틀에서. 예, 예. 근데 사실 지금 여야정 협의체 이제 실무회의도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그 제3당 조국 혁신은 못 들어가고 있죠.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총선에서 예. 687만 표를 얻었고 네. 원내도 12석이나 있는데 비교섭 단체이다 보니까 예. 그런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섭 단체 요건이 외국의 경우에도 3 내지 한 5% 정도입니다. 또 이게 원래 우리나라도 그 박정희 그때 이전에는 10석이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20석으로 이제 상향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올라오게 돼 있는데 이 정치 양극화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그 다당제, 즉 다양성을 국회에 이제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비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네. 정치 개혁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 이 여야정 협의체 조국 혁신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혹시 민주당이랑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뭐 저희 지도부에서 네. 좀 그런 구체적으로 전달했는지는 제가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 교섭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정책과 비교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국민의힘 관련해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어제 국민의힘이 네.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을 추진하겠다. 네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예.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별 민주당이나 뭐 저희 안과는 다른 뭐 네. 선별 지원 선별 방안이 지원이 예, 그래서 그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경은 예. 중요한 것은 속도와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적절히 하고 예. 또 빨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안이라 생각합니다. 야, 그래서 만약에 그 야당이 네네네. 국민의힘이 이 안을 받는 조건으로 추경 빨리 하자고 네네. 만약에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얼마든지 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예. 민생지원금 그 부분은 예.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라고도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선별 지원으로 갈 수도 있다. 규모와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추경만 편성한다. 그렇습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예. 근데 결국 추경의 편성 목적은 민생 지원이 네네네. 가장 큰 거잖아요. 내수진 작업고. 예. 그런 점 이것도 하나의 축이 그럼 이거 말고 네네네. 또 어떤 게 지금 담아야 된다고? 세무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국 혁신당은 예. 이런 민생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그 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 조정?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은 영업 비밀. 예, 조금만 기다려 저희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짜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궁금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좀 발표 나오면 다시 네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차규근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